자, 지난 시간에 숙제가 좀 있었는데 문제 양이 좀 많죠? 많아요. 하루 만에 다 하기는 조금 힘들 수 있습니다. 근데 최대한 좀 해보고 선생님 질문 받을 테니까 자, 일단 우리 질문부터 한번 해볼까요? 문제 좀 풀어봤어? 질문 좀 해봅시다. 몇 번? 31번. 몇 번? 31번. 같이 볼게요. (31번) 봅시다. 31번 교육청 기출이라고 합니다. 두 함수 fx, gx가 자 이렇게 x가 무한대로 갈 때 2fx-3gx는 1 얘가 무한대로 간대요. 그죠? 그랬을 때 이걸 찾으래. 자, 선생님 뭐라 그랬냐면 수렴하지 않으면 곱하거나 더하거나 나누거나 이렇게 했을 때 장담하지 못한다고 했어요. 그쵸? 그러면 얘를 먼저 조금 바꿔줍니다. 어떻게 바꿔주냐면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gx분의 1 이렇게 가요. 자, 저렇게 놓으면 x 분모가 무한대로 가요. 그죠? 분모가 무한대로 가면 이 값은 어디로 가요? 0으로 가겠지? 0이야. 자, 지금 뭐 한 거냐면 수렴하지 않는 애를 수렴하는 걸로 좀 바꾼 거예요. 그래놓고 이거랑 요 앞에 거랑 잘 곱하든 더하든 빼든 뭘 해서라도 이걸 찾을 수 있는 방법을 찾을 거야. 뭘 하냐면 이거랑 요거랑 곱합니다. 둘이 곱해요. 그러면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gx분의 2fx 전개를 미리 합니다. 마이너스 3 얘가 우변끼리도 곱해야죠. 그지? 그래서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얘는 수렴하는 애야. 그쵸? 그랬을 때 얘가 수렴하는 애기 때문에 얘랑 x가 무한대로 갈 때 3이라는 애랑 얘네 둘이 더하면 얘도 수렴해야 되지? 이것도 3이기 때문에 얘네 둘이 더해요. 더하면 3 없어지고 얘만 남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그래서 결론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gx분의 2 곱하기 fx 요게 3으로 가야 되는 거니까 gx분의 fx는 어디로 가요? 2분의 3 이렇게 가요. 여기까지 이해해요? 그러면 여기 분모 분자를 다 gx로 나눕니다. 분모 분자를 똑같이 gx로 나눠요. 그러면 식이 어떻게 나오냐? x가 무한대로 갈 때 분모는 gx분의 3
fx 마이너스 1 분자는 gx분의 4fx 더하기 1 이렇게 나옵니다. 자, 리미트는 각각 다 따로따로 계산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gx분의 fx는 2분의 3을 갖다 대입해요. 대입해보면 얼마니? 2분의 9 2분의 9 마이너스 1분의 6 더하기 1 이렇게 되겠네요. 됐습니까? 계산하면 2 나오나? 맞아요? 2 하고 이렇게 나와요. 됐습니까? 네. 또 혹시 이거를 풀 때 이거 푼 사람들 잘 들어보세요. 얘를 단순히 알파랑 베타라고 놓고 푼 사람 있어요? 혹시? 저렇게 두면 안 됩니다. 이렇게 두거나 아니면 얘를 식을 갖다 써요. 그냥 얘를 x라고 하고 여기도 뭐 x 플러스 1 플러스 2 그리고 여기는 x 플러스 1 그러면 x가 남으니까 3분의 2 뭐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놓고 푸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답이 나올지언정 얘는 상당히 위험합니다. 왜 그러냐면 fx, gx는 정해준 게 아무것도 없어요. 심지어 여기서는 함수라고만 했지 얘가 다항함수라는 말을 한 적도 없습니다. 그래서 식을 내가 임의대로 아무거나 갖다 쓰게 되면 결과가 이상한 애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렇게 식을 미리 정해주는 거는 조심해야 됩니다. 알겠죠? 식을 정할 때는 모든 근거가 다 있어야 돼요. 얘가 다항함수라는 근거, 1차 식이라는 근거 다 있어야 돼요. 그래야 식을 정해놓고 쓰는 거지 그냥 막 갖다 쓰면 뒤에 가서 어긋나는 경우가 있어요. 식이, 계산이. 또 자, 매 시간마다 선생님이 첫 시간에는 그날의 첫 시간에는 이렇게 질문을 좀 받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공부한 날 선생님이 수업해준 날 되도록이면 복습하면서 문제를 좀 풀어보세요. 미리 풀어놔야 질문할 때 유하게 할 수 있으니까. 마이크를 잘못 꼈어. 저 음소거 해놓고 가는데 그래도 소리는 들어갔을 거예요. 네, 또 질문해 보세요. 몇 번? 61번. 자, x가 1로 갈 때 x-1분의 1. a분의 1 마이너스 x 플러스 b분의 1은 4분의 1을 만족시키는 ab. ab를 찾으라는 얘기죠? 그럼 잘 보세요. x가 1로 가면 얘는 어디로 가요? x 플러스 1분의 1은 분모가 0이 되잖아. 분모가 0으로 가기 때문에 좌극한이면 마이너스 무한대, 우극한이면 플러스 무한대 이렇게 될 거예요. 맞습니까? 자, 그럼 얘가 관건이에요. 얘를 곱해서 어떤 한 값으로 수렴을 하려면 얘가 어디로 가야 되냐? 0으로 가야 돼요. 무한히 작은 숫자와 무한히 큰 숫자를 곱해야 어떤 숫자에 도달하는 거야. 그냥 일정 부분 어떤 숫자 이렇게 되면 안 나옵니다. 답이. 이해돼요? 그럼 무한소라는 말을 쓰는데 그냥 엄청 작은 숫자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럼 결론은 극한을 보냈을 때 얘가 0으로 가야 된다는 얘기야. 바꿔 얘기를 하면 x에다 1 대입하면
a분의 1 마이너스 1 플러스 b분의 1을 하면 0이 돼야 된다라는 소리예요. 그러면 분모끼리 같으면 0이 나오겠죠. 그래서 a랑 b 플러스 1이랑 둘이 똑같다. 요렇게 놓고 b는 a 마이너스 1이라고 바꿉니다. 바꿔줘요. 요렇게 해서 바꿔주면 식이 어떻게 나오냐? a분의 1 뒤에 것만 보는 거예요. 얘가 a 마이너스 1이니까 b 대신에 a 마이너스 1을 갖다 넣어요. 안녕. 네.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됐어요? 이 상태에서 통분을 해요. 통분을 합니다. 분모는 a 곱하기 x 플러스 a 마이너스 1 이렇게 될 거고, 분자는 x 플러스 a 마이너스 1에다가 빼기, 여기다가는 a를 곱했어요. a 이렇게 돼요.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좋아요. 그런 다음에 a를 날려버리고 식을 다시 한번 전체 식을 정리를 하면 리미트 x가 1로 갈 때 x 마이너스 1분의 1 곱하기 a 곱하기 x 플러스 a 마이너스 1분의 x 마이너스 1 이렇게 된다. 됐습니까? 그래서 x 마이너스 1 하나 약분하고 x에다 1을 대입하면 얘는 a 제곱분의 1 이렇게 등장을 해요. 됐죠? 좋아요. 그래서 얘가 4분의 1인데 a 값이 양수랍니다. 그럼 a는 얼마예요? 2가 되는 거고 b는 1 빼라고 했으니까 1이 돼요. 그래서 제곱 더하기 제곱하면 5 하고 나오겠네요. 다음 66번. 그래도 지금 질문 나오는 거 보니까 풀어보고 어느 정도 좀 난이도가 좀 낮은 문제들은 거의 다 풀긴 했나 보네요. 선생님 원래 처음 질문 받을 때는 보통 되게 간단한 거부터 질문을 많이들 하거든. 내가 특히나 질문할 때 이게 너무 쉬운 건데 질문해도 되나라는 생각은 하지 마세요. 모르는 건 그냥 모르는 거지 쉽고 어렵고가 어딨어. 그죠? 신경 쓰지 말고 모르는 건 그냥 그대로 물어보시면 돼요. 자,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대요. x가 0으로 가는데 우극한이야. 이때 얘를 잘 보면 앞에는 0으로 가고 뒤에는 무한대로 갑니다. 그죠? 일단 저렇게 생겼대요. 두 번째, x가 1로 갈 때 이렇게 생겼대요. 그럼 이걸 가지고 f2를 찾아라. 보통 잘 보세요. 이렇게 함수값을 물어볼 때는 어떤 경우에 함수값을 물어보냐면 fx 전체 다 찾으란 얘기예요. 함수값을 저게 보면 2라는 숫자가 여기에 지금 뭐가 연관돼 있어 보여요? 연관이 안 돼 보이죠? 그 말은 f라는 함수를 찾아서 그대로 대입해서 결과를 뽑아라 라는 얘기예요. 그럼 대입을 하려면 식을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식 전체를 찾으란 얘기입니다. 그럼 fx를 찾을 때 가장 먼저 하는 짓이 뭐냐면 차수를 정합니다. 제일 먼저 차수를 정하고 두 번째로 하는 게 개수를 정해줘요. 이 개수라고 하면 뭐 제곱 차수, 1차, 상수 다 정하란 얘기예요. 됐습니까? 자, 여기서 하나의 힌트를 좀 주자면 차수 정하는 애는 보통 무한대분의 무한대일 때 차수를 정합니다. 요걸 가지고 차수를 정하고
개수를 정하는 경우에는 0분의 0꼴을 가지고 개수를 정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얘도 보면 가와 나로 나눠진 거예요. 모르긴 몰라도 나 같은 경우는, 나 조건의 경우는 0분의 0꼴일 것 같지. 분모가 0으로 가잖아. 자연스럽게. 그럼 분자도 0으로 가야 얘가 수렴하는 거야. 그럼 얘 자체는 0분의 0꼴이기 때문에 개수를 정할 때 사용할 거다라는 얘기예요. 여기까지 이해됩니까? 그럼 가조건을 한번 볼게요. 이렇게 놓고 보면 보기가 참 힘듭니다. 그죠? 그래서 저걸 가지고 치환을 해요. 자, 요거는 이제 요령이에요. 어떻게 치환할 생각을 하냐? 못해요. 경험이 있어야지. 풀어봤어야 알아요. 그래서 얘를 t라고 치환을 하면 x가 0의 우극한이면 t라는 애는 x가 0보다 크지만 0에 한없이 가까워진대. 그럼 분모가 상대적으로 상당히 작다 보니까 이 숫자는 계속 커집니다. 맞아요? 그래서 t값은 플러스 무한대로 가게 돼요. 자, x분의 1을 t라고 치환했으면 x제곱이라는 애는 t제곱분의 1로 바뀌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식을 이제 다시 씁니다. 리미트 t가 무한대로 갈 때 x제곱은 t제곱분의 1이라고 했고 ft 하고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놓고 보니까 이제 분모 무한대로 가요. 그럼 분자도 무한대로 가야 1이 나오겠죠.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 있기 때문에 차수를 정해줍니다. 분자가 1차도 안 되고 3차도 안 돼요. 분모의 차수보다 커도 안 되고 작아도 안 됩니다. 그럼 fx가 몇 차라는 얘기예요? 2차식이라는 얘기야. 그럼 2차항, 1차항, 상수항 이렇게 세 개를 놓고 볼 때 무한대분의 무한대면 차수 제일 높은 거 남겨놓고 다 지우라 그랬죠. 지우면 지웠을 때를 가정을 해보자. 지워놓고 약분하니까 1 나왔대. 그럼 얘는 t제곱을 갖고 있어야 돼요. 맞습니까? 이렇게 하면서 개수 하나 찾는 거예요. 그래서 fx는 x의 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 일단 이렇게 쓰자. 2차식이고 2차항 앞에 개수가 1인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가조건에서 할 수 있는 건 거의 다 했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이번에는 나조건을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리미트 x가 1로 갈 때 x제곱 마이너스 1분의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 이렇게 놓고 다시 한번 살펴봐요. 분모가 0으로 갑니다. 분자도 0으로 가야 돼요. 그치? 그래서 x에다 1 대입하면 1 더하기 a 더하기 b가 나오고 요게 0이야. 그럼 b라는 애는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이다. 그래서 어떻게 대입을 해요. 대입을 합니다. 쟤를 대입하게 되면 리미트 x가 1로 갈 때 x제곱 플러스 ax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이고 분모는 x제곱 마이너스 1.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자, 이제 얘를 인수분해를 해줘야 돼요. 요걸 인수분해를 합니다. 일단 잘 모르겠으면 무조건 x-1을 하나 갖다 쓰세요. 1 넣으면 0 되게 만들었기 때문에 x-1이란 인수는 반드시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서 상수를 살펴보세요. 마이너스 1하고 뭘 곱해야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이 나오냐. x 플러스 a 플러스 1 요렇게 있어야 얘네 둘이 곱하면 얘가 나오겠죠. 인수분해하는 방법이에요. 그리고 얘도 인수분해합니다. x-1, x 플러스 1 요렇게 됐어요. 이제 약분할 거 약분해요.
x-1 약분하고 x에다 1을 대입해보면 분모는 2가 나오고 분자는 a 플러스 2가 되는데 그 값이 얼마라고? 4라고. 4. a는 6이다. 이렇게 나와요. a가 6이니까 b는 마이너스 7이다. 자, 그러면 a 나왔고 b 나왔고 2차 함계수도 알아요. 그럼 fx 다 찾았죠. 그래서 fx가 x제곱 플러스 6x 마이너스 7 하고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이제 여기다가 2를 대입해서 찾아주시면 돼요. 4 더하기 12, 16, 9 나오나? 네, 그렇게 됩니다. 됐죠? 선생님도 수업을 하기 전에 문제들을 좀 풀어봐요. 보통 수업 준비를 합니다. 하는데 어떤 생각들을 많이 해보냐면 내가 공부했을 때랑 수업 준비할 때랑 차이를 좀 생각을 해봐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내가 공부를 할 때는 목적이 뚜렷합니다. 빠르고 정확하게 풀어서 답이 나와야 돼. 근데 선생님이 선생님 된 입장에서 문제를 풀어볼 때는 얘를 어떻게 정리를 해줄까라는 고민을 많이 해요. 근데 실제로 나중에 가서 보면 내가 문제를 풀 때 더 많이 맞출 수 있는 건 후자예요. 후자, 전자보다는. 빠르고 정확하게 맞추는 것도 좋아요. 근데 그에 관해서 정확한 근거와 이런 것들이 다 있어야 되는데 그걸 고민할 시간이 없습니다. 이게 어디에서 두드러지게 나오냐면 모의고사를 풀다 보면 두드러지게 나와요. 엄청 차이가 명확합니다. 나한테 만약에 시간을 재고 문제를 풀어라 라고 하면 수업 준비하듯이 문제는 못 풉니다. 대신에 굉장히 빠르게 답이 나와요. 그건 할 수 있어. 이미 다 겪었으니까 하는 거고, 그렇게 공부하는 것과 그 다음에 내가 누군가한테 설명을 하기 위해서 이거를 공부를 한다, 얘를 미리 본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보는 건 차이가 꽤 큽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수학을 어렸을 때부터 잘했냐? 못하지는 않았지만 그렇게 잘하는 것도 아니었어요. 우리 학교에 고등학교 때 수학 시험을 보면 항상 정말 말 그대로 항상 100점을 맞는 애가 하나 있었어. 그 친구는 지금 한의사예요. 한의사 하고 있습니다. 재수를 해서 이제 한의사로 결국 진학을 했는데 걔는 머리가 비상해요. 이렇게 시험 문제를 보잖아. 이렇게 봐요. 한 3분 정도 쳐다보고 있다가 끄적끄적 한 2줄 쓰고 답이 나와요. 걔 머리에 있는 걸 이해할 수가 없어요. 나는.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결국 공통적으로 통용되게끔 정리를 하는 게 생각보다 어려워요. 힘듭니다. 막말로 얘기해서 자, 집에 동생 있는 사람. 동생이 아무도 없어? 동생 몇 살이야? 중3? 아, 좀 애매한데? 그럼 중3 동생한테 함수가 뭐야? 라고 설명을 해줘야 돼. 그럼 뭐라고 얘기할래? 라고 딱 물었을 때 떠올라? 함수가 함수지 뭐 라고밖에 생각이 안 들어요. 그치? 하다못해 6학년짜리 학생한테 플러스 마이너스에 대한 개념을 설명할 거야. 그럼 뭐라고 설명할래? 3 빼기 7이 마이너스 4라는 걸 알려줘야 돼. 어떻게 설명할 거야? 그게 정리예요. 정리가 되고 안 되고의 차이가 그걸 설명할 수 있냐 없냐의 차이예요. 중학교 때까지는 사실 주구장창 그냥 푼 문제 또 풀고 또 풀고 또 풀고 이거 풀어봤는데
기억이 나지만 그래도 계산 한번 다시 해보고 이걸 반복하다 보면 90점 이상 나올 수 있어요. 근데 고등학교 1학년을 겪어봐서 알겠지만 그렇게 공부한다고 해서 답이 나오는 게 아닙니다. 그죠? 고1 때 제일 먼저 느끼는 게 뭐냐? 아, 중학교 땐 이렇게만 해도 점수가 나왔는데 고등학교 올라오니까 망했네. 대부분의 학생이 그래요. 중학교 때 공부를 잘못했냐? 그건 또 아니에요. 그렇게 공부해도 됩니다. 중학교 때는. 다만 고등학교 올라가서 변화가 있냐 없냐의 차이가 결국엔 성적으로 직결이 돼요. 그래서 중학교 때부터 이걸 이해하려고 노력을 하면 물론 좋지만 사실 이해를 안 하더라도 중학교 때 우리가 사용했던 걸 잘 생각하면 엄청난 내용이 들어있지는 않아요. 그렇지? 단순 계산이 많습니다. 고등학교 올라가면 내용상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는 것들이 등장하기 시작을 해요. 명제라든가 함수라든가 2차 방정식, 2차 함수만 보더라도 중3 땐 아니랬는데 하는 것들이 꽤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공부를 할 때 물론 계산해 보는 것도 좋아요. 계산을 하다 보면 이해도가 올라갑니다. 이해도는 올라가지만 계산만 가지고는 어떤 한계점이 있어요. 거기에 딱 도달하면 그 다음부터는 사람이 슬럼프가 와요. 와, 씨, 이거 안 풀리는데 어떡하지? 아, 공부 안 돼. 집중도 안 되고. 그래서 그런 고민들을, 이런 문제들을 놓고, 얘도 마찬가지. 이런 문제들을 놓고 많은 고민을 해보셔야 돼요. 얘를 어떻게 해야 풀 수 있을까라는 고민. 알겠죠? 네, 개념서도 찾아보고 온갖 방법을 다 써봐요. 해설지만 빼고. 내가 해볼 수 있는 건 다 해봐요. 그게 제일 좋습니다. 아직은 우리가 지금 2학년 1학기가 이제 끝마친 상태인데 이제 1년 반 정도 남았어요. 수능까지는. 그죠? 그 기간 동안에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해 나가냐에 따라서 수능 점수가 많이 좀 바뀔 겁니다. 공부하는 방식이 혹시나 중학교 때랑 별반 다를 게 없다라고 하면 조금 바꿀 필요가 있어요. 알겠지? 개념 설명도 필요합니다. 알겠죠? 네. 다음 질문. (54번) 어휴, 다들 뭐 이렇게 난이도 높은 거 빼고는 뭐 다 했나 보네. 자, 여기 보자. x가 무한대로 갈 때 fx 플러스 x, fx 마이너스 x를 뺐더니 0이 a가 됐고, x가 무한대로 갈 때 이렇게 생겼대요. 극한값 그냥 찾으라는 거죠. 결론적으로 보면. 그래서 극한값을 찾기 위해서 fx에다 식을 대입해요. x제곱 플러스 1을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아이고 분수가 아니지, 루트 x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 빼기 루트 x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 이렇게 되네요. 그죠? 자, 잘 보면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입니다. 루트가 나오면 일단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유리화를 하라 그랬죠. 여기에 분모에다가 안 보이던 1을 갖다 써놓고 분모 분자에 요것만 플러스로 바꿔서 곱해줘요. 그러면 분모는 x가 무한대로 갈 때 루트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 더하기 루트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 분자를 잘 보면 요거의 제곱 빼기 요거의 제곱이니까 요 안에 거에서 요 안에 걸 빼주면 됩니다. 빼면 x제곱 사라지고 1도 사라지고 남는 건 x가 2개가 남아요. 여기까지 이해됩니까? 자, 이제 분모도 무한대로 가고 분자도 무한대로 간다. 무한대분의 무한대네, 그죠? 차수 낮은 건 다 갖다 버립니다.
날려버리고 남는 거 x가 무한대로 갈 때 루트 x 제곱 더하기 루트 x 제곱분의 2x 1 나오겠죠. a 값 찾았다. 이제 b를 찾을 차례예요. 리미트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때 x 제곱에 1 플러스 루트 x 제곱 플러스 1 분의 x. 굉장히 거슬리는 게 하나 있습니다. 다른 건 다 괜찮아. 요 마이너스가 하나 거슬려요. 그래서 무슨 짓을 하냐면 치환을 해요. 치환을 합니다. 그러면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때 t 값은 무한대로 가겠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걸 그대로 대입해서 다시 써봅니다. 아이고 x가 아니라 t. t가 무한대로 갈 때 자, x 대신에 마이너스 t를 대입하는 거야. 그런데 얘는 제곱을 해놨기 때문에 부호는 상관이 없어집니다. 1 플러스 자 여기 분모도 마찬가지 x가 제곱이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부호가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여기 있는 분자가 마이너스 t라는 걸로 이렇게 바뀌어요. 여기까지 이해돼요? 그래 놓고 자 이제 다시 봅니다. t가 무한대로 가요. 그럼 얘는 무한대로 가지. t가 무한대로 간다. 그럼 얘는 마이너스 1이 나오겠다. 그치? 1 빼기 1이니까 0 나오겠죠. 모양새는 무한대 곱하기 0이에요. 무한대 곱하기 0의 꼴에 나오면 통분을 해야지. 얘도 통분을 합니다. 1 플러스 루트 t제곱 플러스 1분의 마이너스 t 이렇게 돼 있는 걸 통분을 하면 루트 t제곱 플러스 1분의 루트 t제곱 플러스 1 마이너스 t 이렇게 돼요. 됐습니까? 분모가 문제일까? 분자가 문제일까? 누가 문제 같아요? 얘는 별다른 문제가 없어요. 그냥 분모 무한대로 가는 거니까. 문제는 얘야. 얘가 어떻게 될 건데? 요게 문제예요. 그래서 분모 분자에다가 요거 더하기 요거 요렇게 만들어서 곱해요. 곱해보면 분모는 루트 t제곱 플러스 1 곱하기 루트 t제곱 플러스 1 더하기 1 이렇게 되고 분자는 t제곱 더하기 1 마이너스 t제곱 이렇게 돼서 t제곱이 사라집니다. 여기까지 됐죠? 전개를 해봅시다. 전개를 하면 얘가 둘이 같은 거니까 t제곱 플러스 1이 나오고 더하기 루트 t제곱 플러스 1 이렇게 나와요. 여기까지 이해됩니까? 됐죠? 갖다 넣어요. 여기다 갖다 넣으면 리미트 t가 무한대로 갈 때 뒤에 거에다가 t제곱만 곱한 거잖아. 그래서 분모는 t제곱 플러스 1 더하기 루트 t제곱 플러스 1이고 분자는 t제곱. 차수 낮은 거 싹 버려요. 버리면 남는 게 t제곱분의 t제곱이네. 얼마 나와? 1 나와요. 이해됐습니까? 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또
24번. x가 n으로 갈 때 이거의 값이 존재하도록 하는 정수 n의 값은 했어요. 잘 보면 극한의 값이 존재한다라고 합니다. 그죠? 극한 값이 존재하려면 극한 값이 존재하기 위한 조건이 뭐예요? 우극한과 좌극한이 같아야 돼요. 근데 문제에서는 x가 n으로 간답니다. n은 뭐예요? 정수예요. 어떤 정수 하나를 놓고 왼쪽에서 오는 거, 오른쪽에서 오는 걸 가지고 비교를 해봐라 라는 소리예요. 그래서 리미트 식을 다시 한번 씁니다. 우극한, 좌극한으로 나눠야지. 먼저 우극한을 보면 리미트 x가 n으로 갈 때 우극한 가우스 x 분의 가우스 제곱 더하기 3x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우극한이면 n보다 약간 큰 거잖아. 약간 오른쪽에 있던 얘기예요. 그 왼쪽으로 갔을 때 첫 번째로 걸리는 애가 n입니다. 그래서 가우스 x가 뭐가 되냐? n이 될 거야 라고 해서 리미트 x가 n으로 가는 우극한일 때 n분의 n제곱 이렇게 나오고 3x. 자, 이제 여기에 x 대신에 n이 들어가야겠네요. 저기다 n을 갖다 집어넣으면 얼마 나와요? 약분하면 n 플러스 3이 나오죠. 약분을 해보면 이렇게 나와요. 아, 얘가 우극한이구나. 됐죠? 이번엔 좌극한을 봅니다. 리미트 n이 n이 아니라 x가 n으로 가는 좌극한이다. 가우스 x의 제곱 플러스 3x. 자, 여기서 보면 n은 이미 n을 넘어가 버렸어. 왼쪽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n이 나올 가능성은 없습니다. 그보다 하나 작은 애 n-1이 나와야죠. 그래서 리미트 x가 n으로 가는 좌극한일 때 분모는 n-1, 분자는 n-1의 제곱 더하기 3x 이렇게 돼요. 됐습니까? 자, 그러면 자, 얘를 좀 정리를 해보자. n-1분의 x가 n으로 가는 거잖아. n제곱 마이너스 2n 플러스 1 더하기 3n. 맞아요? 계산하니까 n-1분의 n제곱 플러스 n 플러스 1.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인수분해가 안 돼요. 그치? 얘랑 어때야 돼요? 같아야 돼요. 그래서 이제 방정식을 풉니다. n 플러스 3은 n-1분의 n제곱 플러스 n 플러스 1. 양변에 n-1 곱하면 n제곱 플러스 2n 마이너스 3은 n제곱 플러스 n 플러스 1. 됐죠? n제곱 없어지고 n 넘어가면 좌변 n, 3 넘어가면 우변 4. n은 4밖에 안 됩니다. 됐어요? 좋아요. 다음 76번. 함수 fx에 대하여 보기에서 옳은 것을 있는 대로 고르랍니다. 옳은 것. 자, x가 0으로 갈 때 fx 분의 x가 0이면 x가 0으로 갈 때 fx는 0이다. 이건 틀렸죠?
얘가 3으로 가든 5로 가든 무슨 상관이에요? 어차피 분자가 0이면 0인데. 그죠? 꼭 이래야 된다라고 하는데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아도 얘는 만족하는 애들이 많이 있다. 두 번째, x가 무한대로 갈 때 요게 2래. 무한대 곱하기 0으로 가야 돼요. 맞습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자, 아까도 선생님이 얘기했지만 수렴하는 애들끼리 곱하거나 더하거나 빼거나 나누라고 했어요. 그치? 그럼 이렇게 하나를 만들어요.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x 제곱분의 1을 하나 보세요. 얼마예요? 0이야. 수렴한다. 그죠? 여기도 수렴한다. 그죠? 둘이 곱해요. 얘네 둘이 곱하면 fx만 남죠? 네, fx는 0이 나옵니다. 됐어요? 요렇게 보는 거예요. 디귿 fx가 모든 양의 실수 x에 대하여 요걸 만족하면 얘는 3이다. 자, 요거랑 같은 식을 만들어 줘야 돼요. 가운데 거에다가 루트 x제곱 x 4제곱 x 4제곱 플러스 1을 나눠줘야 돼요. 양변도 똑같이 다 나눠줍니다. 그래서 식이 어떻게 바뀌냐면 루트 x의 4제곱 플러스 1의 3x제곱 루트 x 4제곱 플러스 1분의 fx 루트 x 4제곱 플러스 1분의 3x제곱 플러스 x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에 리미트가 붙으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없던 등호가 생긴다 그랬죠. 리미트를 붙였다. 리미트 그럼 등호가 없던 게 생겨요. 얘가 어디로 가는지 한번 봅시다. x가 무한대로 간답니다. 최고 차수만 남겨놓고 싹 지우면 분모가 x제곱이 되면서 약분하면 3이 나와요.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여기도 마찬가지. 최고 차수만 남겨놓고 지워서 계산해 보니까 얘도 3 나와. 얘 어디로 가야 돼요? 3으로 가야죠. 됐습니까? 디귿도 맞아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또 있습니까? 자, 하나만 더 질문 받고 쉬는 시간이 될 것 같아요. 쉬는 시간 되고 나서 진도 나가겠습니다. 하나 더. 딱히 없어요? 없어요? 자, 그러면 네. 우리 요거를 봐야 돼요. 이 두 개를 봐야 되는데 자, 몇 가지 설명만 하다가 뭐 끝나면 잠깐 쉬었다 하죠, 뭐. 자, 함수, 절대값 그래프 그리는 거 먼저 좀 한번 해보고 갈게요. 절대값. 가장 많이 사용하는 절대값은 절대값 fx 요렇게 생긴 절대값을 가장 많이 사용을 해요. 요거 어떻게 그리냐면 길지 않아요. 저 fx가 어떻게 생겼는지는 모르겠어. 이렇게 생겼다라고 가정을 해보자. 그러면 절대값 씌우면 그냥 위로 이렇게 올라오는 거예요. 그리고 밑에는 지워집니다. 네, 요게 끝이에요. 어렵지 않죠? 어떤 그래프가 그려지든
분모랜다. X축 아래에 있는 애를 접어 올린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간단하죠? 네, 간단합니다. 그래서 쟤도 마찬가지. X제곱 마이너스 2라는 그래프가 있어요. X제곱 마이너스 2라는 그래프가 마이너스 루트 2 플러스 루트 2 이렇게 해서 있을 겁니다. 됐죠? 이 상태에서 접어 올려. 접어 올리면 위에 있는 애는 그대로 있고 밑에 있는 애만 접어 올리면 돼요. 자, 이렇게 생겼다. 그때 y는 t가 만나는 점의 개수래요. y는 t라고 하면 t가 어디 있는지를 몰라요. 모릅니다. 여기저기 막 그어봤더니 이렇게 되기도 하고 어떻게 되기도 해요. 됐어요? t가 만약에 이 밑에 있으면 음수다라고 하면 뭐 안 만나는 거겠지. 이해됐어요? 그러면 0으로 갈 때 좌극한과 2로 갈 때 우극한이래요. 자, 해봐. 이 위를 지날 땐 교점이 몇 개예요? 2개지. 그 다음 여기에 접하는 경우에는 3개가 나와요. 그 밑으로 약간만 내려가도 4개가 됩니다. 그러다가 딱 0이 되는 순간에 2개가 돼요. 그 밑으로 내려가면 빵으로 바뀝니다. 그러면 2개, 3개, 4개, 2개, 빵개 얘가 계속 바뀌면서 나오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그럼 여기서 3개가 되는 지점이 언제냐? 꼭지점 x가 0일 때 얼마 나와요? 2가 나오지. 여기가 2일 때란 얘기예요. 얘가 2야. 그럼 2보다 크면 2개, 2보다 작으면 3개. 얘는 2보다 크지. 몇 개? 2개. 0 기준으로 0보다 크면 4개, 0보다 작으면 빵개. 0이면 2개. 근데 0보다 작죠? 그럼 빵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네, 잠깐 쉬었다가 맞아 봅시다. 네, 봅시다. 네, 그래서 요거는 그렇게 보시면 되고, 자, 다음 문제 봅시다. 자, 친구야, 일어납시다. 어이구, 완전 뻗었네. 피곤하죠? 좀 피곤할 거예요. 아침부터 와서 빡시게 이렇게 공부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학교랑 또 달라, 그죠? 학교는 그래도 쉬는 시간에 좀 친구들하고 얘기도 하고, 뭐 수업 시간에 몰래 자기도 하고 하지만, 여기는 인원이 많지 않다 보니까, 네, 다 바로 보입니다. 학교랑은 또 다르죠. 네. 봅시다. 좀 줄여야겠다. 자, 1사분면 위에서, 이게 본종이구나. 미안. 본종이 또 칠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네. 자, 그림과 같이 1사분면에서 두 곡선이 직선과 만나는 점을 각각 A, B라고 하자. 자, 요런 거는 좌표만 잘 설정하고 구하는 식만 알고 있으면 크게 어렵지 않아요. 좌표를 설정을 하는데 주어진 문자를 활용해서 설정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K라는 애가 주어졌어요. 그러면 A라는 점의 좌표는 X제곱이야. 그쵸? 그럼 A라는 점의 좌표를 뭐라고 쓸 수 있냐? X좌표는 모르겠지만 Y좌표가 K야. 그럼 X가 뭐가 들어가야 K가 나오냐 이거예요. 제곱해서 K를 만들어야 되잖아. 그럼 여기는 루트 K 이렇게 되겠죠. 두 번째, B. B도 Y좌표가 역시나 K야. 그럼 X좌표는 루트 4K 이렇게 나오겠습니다. 그죠? 그리고
OA, OB라고 했으니까 원점도 한번 표시를 해보자. OA는 하고 보면 루트 요거 제곱 더하기 요거 제곱 이렇게 될 거야. 맞아요? 그래서 K 더하기 K 제곱 이렇게 나오는 거고 OB는 루트 4K 더하기 K 제곱 이렇게 돼요. 그래서 OB 마이너스 OA 식을 그대로 씁니다. 4 곱하기 리미트 K가 무한대로 갈 때 루트 K제곱 조금 순서를 바꿀게요. 4K 빼기 루트 K제곱 플러스 K 이렇게 나와요. 됐죠? 그러면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이기 때문에 얘도 유리화를 합니다. 분모에 1이 딱. 그래서 분모 분자의 가운데 것만 플러스로 바꿔서 곱해주면 K가 무한대로 갈 때 분모는 루트 K제곱 플러스 4K 더하기 루트 K제곱 플러스 K 분자는 요거 빼기 요거 이렇게 되니까 K제곱이 사라지죠? 사라지고 남는 건 3K 이렇게 남아요. 자, 이제 무한대분의 무한대가 됐기 때문에 여기서 차수 낮은 애들은 지웁니다. 지우고 나면 4 곱하기 여기 K 여기도 K 그래서 2K 2분의 3 이렇게 되는 거예요. 계산하면 6이다 이렇게 나와요. 됐죠?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좋아요. 네, 그렇게 해서 함수의 극한은 막을 내립니다. 이권도 풀고 있어요? 우선순위는 1권이지만 될 수 있으면 2권도 좀 풀어보세요. 알겠죠? 네. 자, 이제 우리는 함수의 연속으로 넘어갑니다. 함수의 연속. 오늘 4시간 들었죠? 주구장창 그냥 수학만 하는구나. 수학만 해. 중간에 국어 한번 들었나? 수학이 중요하긴 하죠. 중요하긴 한데 그만큼 시간도 많이 들어가고. 네. 봅시다. 일단 오늘 아마 미분법 전후로 해서 끝나지 않을까. 분량이 상당히 많아요. 그죠? 일단 연속은 끝낼 겁니다. 연속은 끝내놓고 이제 미분계수 뭐 이런 것들 다 볼 건데 어떻게 연결되는지 한번 잘 보세요. 함수의 연속 두 가지로 나눠서 봅니다. 계산을 통한 연속이 있고 그다음 그래프로 확인하는 연속이 있어요. 계산을 하려면 어떤 증거? 조건? 뭔가 근거가 있어야 계산을 하든가 말든가, 식이 있어야 계산을 하든가 말든가 할 거 아니에요. 자, 그 계산하는 식은 첫 번째 리미트 x가 a로 갈 때 우극한 fx 하고 리미트
x가 a로 갈 때 좌극한 fx. 요렇게 나타냅니다. 이거 말을 바꾸면 뭐예요? 우극한, 좌극한이 같다. 다른 말로 극한 값이 존재한다 라는 뜻이에요. 그죠? 극한값이 존재해야 돼요. 그래서 계산을 할 때 보면 우극한 구하고 좌극한 구에서 둘이 똑같다라고 놓고 계산을 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FA는 L이다. 뭐야 이게? 자, 이거는 별 큰 뭐 계산을 하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딱히. 요거는 함수값이 존재한다. 함수값이 존재한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잘 보세요. fx라는 애를 x-1분의 x제곱 마이너스 1이라고 이렇게 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자, f1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 우선이 되는 건 분모가 0이 되는 순간 정의가 안 됩니다. 그럼 얘는 과연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지냐? 그럼 얘는 x가 1이 아니면 식이 바뀝니다. 1이 아니면 약분이 돼요. 약분이 되면서 x 플러스 1이라는 식이 나와요. 그러면 저 그래프는 어떻게 생겼냐? 1이 아닌 부분에서는 이렇게 가는 거예요. 여기에서는 아무것도 정의되지가 않은 거야. 이런 경우는 함수값이 없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럼 얘를 함수값을 있게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억지로 만들어줘요. 함수값 2 이렇게 억지로 만드는 겁니다. x가 1일 때, x가 1이 아닐 때. 이해돼요? 이렇게 만들어놨으면 함수값이 존재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그래서 있고 없고의 차이는 문제에서 주어지는 식을 보고 판단을 하는 거예요. 숫자를 집어넣을 수 있냐 없냐의 차이입니다. 숫자를 집어넣었어. 집어넣었는데 여기는 못 넣어. 어차피 1이 아니니까. 그럼 1일 땐 얼마? 2구나 라고 이렇게 갖다 찾는 거예요. 그래서 계산을 할 때라기보다는 얘는 문제에서 주어지냐 안 주어지냐의 차이가 커요. 알겠죠? 세 번째.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는 L. 자, 여기 가운데 보면 함수값을 L이라고 정했습니다. 그럼 얘는 극한값이고 얘는 함수값이야. 그죠? 둘이 같대요. 말 그대로입니다. 극한값과 함수값이 일치하면 돼요. 얘네가 같을 때, 요 세 가지를 다 만족을 해요. 이 세 가지를 다 만족할 때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요 세 가지를 다 만족해야 x는 a에서 연속이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됐어요? 셋 중에 단 하나라도 안 되면 쟤는 연속이 아니에요. 됐습니까? 별거 없죠? 자, 계산상으로는 그렇고 그럼 그래프로 확인해 보자. 굉장히 단순합니다. 연결되어 있기만 하면 돼요. 어떻게 연결되어 있어야 되냐? 그냥 이어져 있으면 된다는 소리예요. 눈으로 봐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자, 아까처럼 그냥 이렇게 돼 있는 애들은 다 연결이 돼 있어요. 근데 x는 a에서 한 점에서 보는 거 아니야? 그럼 한 점을 집어서 보는 거예요, 그냥. a 근처를 이렇게 확인을 합니다. 그랬더니
여기 근처에서 그대로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얘는 연속이야 라고 보면 돼요. 이것도 마찬가지고 얘가 이렇게 꺾여 있다. 그럼 요 점에서 연속이냐? 이어져 있긴 하잖아. 그죠? 얘도 연속이에요. 그럼 어떤 경우가 연속이 아니냐? 요런 경우. 자, 여기 구멍이 뚫려 있습니다. 구멍이 뚫려 있다는 건 뭔 소리냐면 함수값이 없다는 얘기예요. 이런 애들은 요 점에서, 이 지점에서 연속이 아니다. 바꿔 얘기하면 불연속이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됐어요? 이런 모양도 있지만 여러 가지 모양을 만들 수 있어요. 이렇게 생겼을 수도 있고 이렇게 돼서 함수값은 엉뚱한 데가 있고 좌극한 우극한 완전 다르고 이런 애들은 전부 다 불연속이다 라는 얘기예요. 얘는 이미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얘는 함수값이 존재하지 않아요. 이거 같은 경우는 함수값은 있는데 극한값이 같지 않습니다. 뭐 요런 거. 얘도 함수값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상한 데가 있으면 중간에 구멍이 뚫린 거기 때문에 안 돼요. 불연속이라고 합니다. 됐어요? 그래서 자 이제 불연속이 될 만한 점을 추측할 줄도 알아야 돼요. 보통 우리가 특이점이라고 부르는데 내용상 뭐 개념서나 이런 데는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이건 문제풀이용이에요. 문제풀이용. 문제풀이 할 때 내가 확인해야 되는 거 아무런 언급이 없다라고 하면 어떤 특이점에서 내가 찾아야 돼. 직접. 그럼 그 특이점을 뭐라고 할 거냐? 어떻게 찾냐? 첫 번째 가장 많이 나오는 게 분모가 0이 되는 경우. 얘를 잘 살펴야 돼요. 분모가 0 되는 애는 특성상 0에 가까워지면 얘가 수렴하지 않기 때문에 연속이 아닌 경우들이 많아요. 됐습니까? 두 번째, 가장 많이 나오는 순서예요. 그냥 구간이라고 하자. 구간이 나눠진다는 건 무슨 소리냐면 얘는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fx가 이렇게 돼 있고 뭐 얘는 x 플러스 3, 2x 마이너스 1 여기는 뭐 ax 플러스 b 자 x가 1보다 클 때 얘는 x가 1보다 작거나 같을 때 이런 식으로 나눠 놓잖아. 그럼 나눠지는 이 순간 1일 때가 가장 위험합니다. 알겠죠? 1일 때 불연속이 될 가능성이 다분하다. 됐니? 근데 문제에서는 어떻게 해요? 연속이다 라고 했을 때 A, B를 찾아라. 이런 애들이 많이 등장을 합니다. 됐어요? 자, 그 밖에 또 어떤 것들이 있냐면 절대값 내부가 0이 되는 경우 절대값이 나오는 함수들 잘 보면 구간은 항상 나눕니다. 나누는데 그 기준이 누가 되냐? 절대값이 0이 되는 애를 기준으로 잡아요. 그러면서 함수가 나눠지기 때문에 결국 얘랑 비슷한 거예요. 또 가우스 기호 가우스 기호를 썼을 때 x값이 정수가 되는 순간을 봅니다. 예래요? 가우스 x라고 하면 그래프 그리면 계단식이 나와요. 계단식. 가우스 x라는 이 함수는 모든 정수에서 불연속입니다. 모든 정수, 1이 됐든 5가 됐든 10이 됐든 정수인 순간에는 다 불연속이 나와요. 뭐가 안 맞냐면 좌극한, 우극한이 안 맞아요. 함수값은 다 있습니다. 근데 좌극한, 우극한이 맞지 않으니까 당연히 3번도 안 되겠죠.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확인해야 될 건 앞에서는 대부분 요 두 가지 경우를 놓고 많이 볼 거예요. 이걸 갖고 다루기 시작하면 난이도는 확 올라갑니다. 왜? 내가 식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경우와 이런 경우로 나눠서 일일이 하나하나 다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얘는 난이도가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얘는 문제에서 줍니다. 보통. 눈에 보여요.
얘 분모로 가 있네. 그럼 분모가 0이 되는 순간을 봐야겠구나 라고 판단이 되지만 이건 식만 가지고는 뭐 어떻게 봐야 되지? 약간 멍해지는 느낌 있죠? 네, 그렇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어렵다라고 느끼면 대부분 이런 경우. 별거 아니네 하는 경우는 이런 경우가 많이 등장을 할 겁니다. 됐어요? 자, 그러면 몇 가지를 보면 성질을 몇 가지를 좀 볼 거예요. 성질을 볼 건데 첫 번째 다항함수. 다항함수가 주어지면 문제 첫 줄에 다항함수 fx에 대하여 라는 말을 하기 시작하잖아. 그럼 fx는 모든 실수에서 연속입니다. 다항함수 같은 경우는 모든 실수에서 연속이에요. 대부분 우리가 푸는 문제들을 잘 보면 함수 fx라는 말을 쓸 때가 있고 다항함수 fx라는 말을 쓸 때가 있어요. 혹은 뭐 2차 함수, 3차 함수. 그럴 때 얘가 다항함수구나 라고 판단이 딱 되면 걔는 전부 다 연속입니다. 그래서 극한값 구할 때 편해요. 극한값이랑 함수값이 이미 같거든. 나중에 뭐에서 문제가 되냐면 구간 나눌 때 하나는 다항함수, 하나는 유리함수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그럴 때 유리함수는 분모가 0이 되는 걸 신경 써야 되지만 다항함수는 그런 걸 신경 쓸 필요가 없다. 됐습니까? 두 번째. 자, 이제 연산상의 성질이에요. 계산할 때. fx가 fx, gx가 x는 a에서 연속이면 아니야, 흰색으로 쓰자. 상수를 곱해도 둘이 더하거나 빼도 그 다음에 둘이 곱해도 다 연속입니다. 나누기가 없죠? 왜 없겠어요? 분모가 0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나누는 경우에는 조건이 필히 들어가요. gx가 0이 아닌 경우에만 연속이다. 됐어요? 더하거나 빼거나 곱하거나 나눠도 다 연속이에요. 그래서 식을 변형할 때 얘네들을 사용하라는 얘기입니다. 됐죠? 여기서 주의해야 될 건. 이거 뭐예요? 합성이죠? 합성 안에는 A에서 연속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왜? 생각해봐. 여기다 A 넣는 거지. 그럼 이 GX의 결과, 다시 말하면 GA의 값이 A라는 보장이 없죠? 지금 A에서 연속이에요. A에서. 그죠? A에서 연속인데 GA가 A라는 값이 될지 말지는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연속이다라고 함부로 얘기할 수가 없다. 이해됐습니까? 네. 자, 우리가 연속의 문제를 풀 때는 요 내용만 가지고 풉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산할 때 문제를 풀어나가면서 가장 많이 쓰는 게 요 세 가지 법칙이에요. 요 세 가지만 가지고 좌극한, 우극한이 같다. 얘가 제일 많이 나오고요. 요건 거의 안 나오고요. 가끔 가다 나옵니다. 얘가 가장 많이 나와요. 됐습니까? 자, 여기에 딸려오는 정리가 있어요. 두 가지 정리가 있는데, 첫 번째, 최대, 최소 정리.
내용은 사실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결국은 나중에는 얘로 해야 될 건 최대값, 최소값 찾기예요. 결국엔 찾아라 라는 문제예요. 최대값 찾아봐, 최소값 찾아봐 라는 건데 최대 최소 정리가 뭔지 일단 먼저 설명을 해줄게요. 자, 여기 A라는 점이 있어요. A, FA. 그 다음 여기 B, FB가 있습니다. 아이고 난리 났죠. 네. 자, 여기 A, FA가 있고 밑 옆에 B, FB가 있습니다. 전제 조건이 있어요. A에서 B까지, 구간 A에서부터 B까지 연속이다라는 전제 조건이 깔려요. 구간 A에서부터 B까지 전부 다 연속이야. 그럼 일자로 이어지든 올라갔다 내려갔다 가는 거든 어떻게든 이어져 있다는 얘기죠. 그지? 그러면 A에서부터 B까지에서 반드시 최대값과 최소값을 갖게 됩니다. 그럼 바꿔서 생각을 해보자. 연속이 아니야. 그럼 최대 최소값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이해돼요? 탄젠트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탄젠트 그래프 0에서부터 파이까지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걔는 최대값 최소값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끊어져 있잖아. 2분의 파이에서, 그죠? 2분의 파이에서 끊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탄젠트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어요. 여기 2분의 파이에서 끊어져 있기 때문에 최대값 몰라, 최소값 몰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연결이 돼 있으면 무조건 최대값도 있고 최소값도 존재한다. 그럼 그 값이 언제냐? 이걸 조금 더 디테일하게 찾아보는 건 뒤에 가서 미분할 때, 미분에 활용해서 등장을 합니다. 그때 가서 조금 더 자세하게 보시면 돼요. 두 번째, 사이값 정리. 이걸 정리납치고 여기다 막 써놓은 것들이 있어요. 구간 A, B에서 뭐 연속이고 이럴 때 FC는 K인 AB, FA, FB 사이에 K가 되는 C의 값이 존재한다 뭐 이런 말들이 써 있는데 다 필요 없어요. 사이값 정리는 뭐냐면 최대값, 최소값 요 사이에 값이 있습니다. 저 사이의 값을 반드시 한 번은 지나간다. 됐어요? 자, 봐봐. 간단한 예를 하나 들어줄게요. 얘는 X축이에요. 1, 3 이렇게 놓고 1에서의 함수값이 음수고 3에서의 함수값이 양수야. 둘은 연속입니다. 1에서 3까지는 연속이에요. 그럼 근이라고 하는 거 0이 되는 애가 최소 한 번은 있다는 얘기지. 얘가 연속이야. 연속이려면 어떻게 생겼든지 간에 반드시 어떻게 해요? X축을 지나게 돼 있어요. 이게 사이값 정리예요. 자, 실생활에서 나오는 문제들이 간혹가다 있는데 자, 전철역이 있습니다. 여기 A라는 전철역이 있고 B라는 역이 있어요. A에 정차해 있던 전철이 B에 가서 정차를 할 거야. 근데 중간에 최고 시속 60km까지 가요. 그럼 이 전철은 40km인 구간을 최소 몇 번 지나게 돼요? 속도가 40이 되는 경우가 몇 번 나옵니까?
한 번? 두 번? 세 번? 두 번은 나오겠죠. 최고 60이지. 60까지 올라가야지. 멈췄다 그랬지. 내려와야죠. 그럼 여기서 한 번, 여기서 한 번, 이렇게 두 번 등장하게 돼요. 이런 게 실생활에서 나오는 문제예요. 별거 없죠? 네. 내용상 크게 뭐 이렇다 할 만한 내용은 아닙니다. 자, 표현하는 방법 하나 좀 다시 볼게요. 구간을 표현하는 방법이에요. 네. 문제에서 별 내용도 없이 그냥 넘어가긴 하는데 내용 설명할 때도 알아는 두세요. 자, x 값이 구간 a, b 사이에 있다라고 했을 때 요렇게 표현되는 경우가 있고 요렇게 표현되는 경우도 있고 b 이렇게 돼 있어요. 총 4가지로 보는데 자, 구간 A에서부터 B까지라고 표현을 하긴 하지만 다 마찬가지로 실제로 우리가 쓸 때는 어떻게 쓰냐면 A, B 대괄호 A, B A, B 그 다음에 A, B 이 앞에 반드시 구간이라는 단어가 들어갑니다. 왜? 얘는 좌표랑 똑같지? 좌표랑 헷갈리지 않게 쓰려면 앞에 구간이란 말을 써야 돼요. 됐습니까? 등호가 들어가면 대괄호를 씁니다. 등호가 안 들어가면 소괄호를 써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폐구간이라는 말을 써요. 얘는 개구간이라는 말을 씁니다. 개폐 뭐야? 열고 닫고지. 얘는 열려있고 얘는 닫혀있어요. 왜 이런 말을 썼는지 알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최대값이 있어요, 없어요? 최대값이 없죠. 그치? 한도 끝도 없이 최대가 나옵니다. 그죠? 그 말은 열려있기 때문에 그래요. 얘는 최대값이 얼마예요? b라는 값이에요. 딱 하고 끝나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거기서 닫혔다라는 표현을 쓴 거예요. 그래서 등호가 들어가면 폐구간이라는 말을 쓰고 등호가 안 들어가면 개구간이라는 말을 쓰는데 반 열려있기 때문에 반개구간 혹은 반폐구간이라는 말을 써요. 얘는. 뭐 말은 그렇게 크게 중요하진 않아요. 그냥 얘네가 뭘 뜻하는지 알면 됩니다. 알겠죠? 대괄호는 등호가 있고 소괄호는 등호가 없다. 이 정도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이제 문제를 좀 풀어봅시다. 으락. x는 1에서 연속인 함수인 것만을 보기 위해서 고른 것은 자, 여기 보면 좌극한, 우극한은 위의 식으로 봐야 될 거고 함수값은 밑에 있다. 그죠? 그럼 여기에 극한 값이 얘랑 같은지 확인하면 돼요. 자, 여기 약분하면 x하고 나옵니다. 맞아요? 좌극한 1이든 우극한 1이든 둘 다 1이에요. 함수값하고 똑같아? 그럼 맞아요. 별거 없죠? 네, 아직까진 그렇습니다. 두 번째. x가 1로 간대. 그럼 얘는 1로 가는데 x에다 1을 넣어보세요. 극한값이 얼마 나와요? 2가 나오죠? 함수값은 3이에요. 아, 틀렸다. 같지 않아요. 디귿. x-1분의 절대값 x-1. 그럼 얘는 우극한, 좌극한을 나눠서 봐야 돼요. 1로 가는 우극한일 때 x-1분의 절대값 x-1. 자, x가 1보다 크기 때문에 1보다 큰 거에서 1 빼면 양수가 됩니다. 그래서 그냥 빠져나와요.
약분하면 1 나와. 그런데 좌극한의 경우를 봅시다. 좌극한의 경우는 x-1분의 여기를 보면 1보다 작은 숫자에서 1을 빼기 때문에 음수가 돼서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마이너스를 하나 달고 나옵니다. 요건 그래서 얘 값이 마이너스 1이 돼요. 이미 여기에서 둘이 갈라지죠. 네, 갈라지기 때문에 안 돼요. 함수값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닌 게 돼버린 거예요. 그 다음 20번 120번 그림과 같다. 자, 문제 풀기 전에 한번 봅시다. 마이너스 1, 0, 1에서 다 불연속이에요. 그죠? 요거 잘 확인하시면 됩니다. 기억 보자. 마이너스 1일 때 극한값, 마이너스 1에서의 극한값은 왼쪽에서 오는 거나 오른쪽에서 오는 거나 y좌표 읽으면 둘 다 1이다. 그죠? 극한값은 1이에요. 맞습니다. 그 다음 마이너스 1의 좌극한, 마이너스 1의 좌극한 1이네. 근데 x가 마이너스 x죠. 자, 마이너스 1의 좌극한이면 마이너스 1보단 조금 더 작은 거야. 그럼 이럴 때 헷갈리면 그냥 숫자를 집어넣으세요. 마이너스 1.1 정도로 생각하십시오. x에다가 마이너스 1.1을 넣었다? 그럼 f 1.1이 되는 거 아니야? 1의 우극한 오른쪽에서 오는 거니까 얼마가 돼야 돼? 마이너스 1이 됐어야 돼요. 이해됩니까? 그래서 틀렸어요. 자, x는 0에서 연속이다. 얘를 잘 봅니다. 연속이 된대요. 리미트 x가 0으로 가는 우극한의 fx 곱하기 fx-1 요거하고 리미트 x가 0으로 가는 좌극한 fx 곱하기 fx-1하고 f0 곱하기 f-1하고 요 세 가지를 다 비교해서 셋 다 같아야 연속이야. 됐어요? 우극한 봅시다. 0의 우극한이야. 0의 우극한 0이네요. 그럼 얘가 뭐가 나오든 0 나오겠죠. 무한대로 가지는 않으니까. 그죠? 두 번째, 0의 좌극한 역시나 뭐야? 0이네요. 얘도 0 나와요. 함수값 F0은 얼마예요? 여기 점 찍힌 애가 있죠, 하나? 걔가 F0이에요. F-1. 마이너스 1은 네, 0입니다. 0 나와요. 세 개가 다 똑같지? 그럼 연속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프는 어떻게 생겼을지 모르지만 어쨌든 연속이에요. 됐니?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 다음 (124번) 실수 전체 집합에서 연속이다. 좌극한, 우극한은 위에 있는 식으로 확인합니다. 그죠? 함수값은 밑에 있는 걸로 확인해요. 좌극한, 우극한 값이랑 함수값이랑 같아야 되잖아. 그럼 여기서 2로 가는 극한 값을 구해봐요. 얼마 나와요? 10 나오지? 함수값도 얼마여야 돼? 10이어야 연속이지. 그래서 A는 10 이렇게 찾는 거예요. 요거 잘만 이해하면 연속은 별로 어렵지 않아요. 아이고. 자,
실수 전체 집합에서 얘가 연속이랍니다. 아, 아니지.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에요. 자, 지금 식을 이렇게 봐봐. 어디가 문제 같아 보여요? x가 얼마일 때? 3일 때가 좀 문제지. 그럼 3을 기준으로 나눠야겠다. fx는 x가 3이 아니면 양변을 x-3으로 나눠도 됩니다. 맞아요? 0이 아니니까. 그쵸? 3이 아닌 경우에는 x-3분의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6이라고 나올 것이고, x가 3일 때는 몰라요. 얼만지. 안 나와 있습니다. 그죠? 얘가 연속이라고 했기 때문에 내가 봐야 되는 건 x가 얼마일 때를 봐야 돼요. 3일 때를 보는 거예요. 나머진 다 연속이에요.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3일 때를 확인해 보면 리미트 x가 3으로 갈 때 x-3분의 요거 인수분해하면 x-3, x 플러스 2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약분할 거 약분하고 x에다 3 집어넣으면 5 나옵니다. 극한값이 5야. 그 함수값도 얼마 나와야 돼? 5가 나와야 돼요. 이해됐죠? 문제 번호는 필요 없으니까. 자, 닫힌 구간 마이너스 1에서 4까지 정의된 함수 fx의 그래프가 그림과 같다. 옳은 것을 고르시오 라고 했습니다. 기억! 1의 좌극한, 우극한을 비교하네요. 1의 좌극한, 1의 우극한, 1의 좌극한은 0, 1의 우극한은 1. 얘가 더 크네요. 맞죠? 보이는 대로 계산하시면 돼요. t가 무한대로 갈 때, 여기 잘 보세요. t가 무한대로 가면 t분의 1은 어디로 가요? 0으로 가죠? 0보다 큰 값일까, 작은 값일까? 큰 값에서 0으로 갑니다. 양수니까 무한대로 간다는 게. 그래서 왜 이러지? 왜 저래? 자, 리미트 x가 0으로 가는 우극한 fx 값은 얼마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0의 우극한 오른쪽에서 가는 거니까 1 나와야지. 됐어요? 맞다는 얘기입니다. 여기까지 이해됐죠? 그 다음에 fx는 3에서 연속이다. 쟤도 조금 식을 계산해 봅시다. 3으로 가는 우극한 얘부터 먼저 살펴봐요. 요 안에 있는 걸 먼저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죠? 3의 우극한이면 2에 가는데 잘 보세요. 우극한이면 2의 밑에서 올라옵니다. 맞습니까? 밑에서 올라온다는 건 2보다는 작은 숫자가 된다는 얘기야. 이해돼요? 2의 좌극한이 된다. 2보다는 조금 작다는 표시예요. 그냥 2에 가까워지기는 하지만 결과를 놓고 보면 밑에서 올라오는 거기 때문에 2보다는 작다. 여기까지 이해됐죠? 그러면 x가 3의 우극한일 때 f의 fx는 뭐라고 표현을 할 수 있냐? 이 결과가 2보다 조금 작다며. 그럼 얘를 t라고 치환을 해보면 t가 2보다는 조금 작은 값을 가져라는 소리예요. 이해됩니까?
그래서 2의 좌극한을 보면 되겠구나. 2의 좌극한 얼마야? 1이야. 1. 요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 우극한 봤으니까 좌극한도 봐야죠. 3으로 가는 좌극한 fx. 얘도 역시나 2로 가기는 하는데 좌극한이면 위에서 내려와요. 그치? 위에서 내려온다는 건 이 y좌표를 한번 봐봐. y좌표가 위에서 내려와. 그럼 2보다는 큰 값을 갖는다는 얘기 아니야? 아주 약간이지만. 그죠? 2보다는 약간은 큰 값을 갖는다. 마찬가지예요. x가 3으로 가는 좌극한 f의 fx 이렇게 표현을 하면 아이고 얘도 역시나 요걸 t라고 치환을 합니다. 그럼 리미트 t가 2로 가는 우극한 ft의 값을 확인해라 라는 소리예요. 2의 우극한 오른쪽에서 오는 거니까 여기 밑에서 올라오는 어디로 가요? 3으로 가요. 연속입니까? 함수 값은 볼 것도 없어요. 극한 값이 안 나오는데 뭐. 그죠? 그래서 기억 니은만 해당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42번. (3에서) 연속이에요. 좌극한, 우극한 함수값이 같으면 된다 그랬지? 계속 지금 선생님 같은 말을 반복하고 있어요. 좌극한, 우극한 함수값이 다 같으면 결국엔 연속입니다. 그럼 좌극한부터 보면 x가 3으로 가는 좌극한 가우스 x가 얼마인지 한번 보자. 가우스 x는 얼마예요? 3의 좌극한 2가 나오겠죠. 얘는 2야. 좌극한이니까 다 2를 집어넣어요. 그럼 여기는 2의 제곱 2의 2 이렇게 돼서 fx는 2 4 더하기 2의 2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죠? 이번엔 우극한을 보자. 얘는 3이 되겠죠? 그럼 fx는 뭐가 나온다는 얘기야? 3 집어넣으면 9 플러스 3a. 얘랑 같아야겠지. 함수값 또한 어차피 여기다 3 넣는 거기 때문에 얘랑 같은 애가 나와요. 그럼 얘네 둘만 같으면 되겠다. 그래서 a는 얼마예요? 마이너스 5가 되겠습니다. 그죠? 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145번. 실수 전체에서 정의된 fx, gx에 대하여 보기 중 옳은 것을 고르면 했어요. 두 함수 fx랑 fx 플러스 gx가 연속이면 gx가 연속이냐? 아까 뭐라 그랬어요? 연속하는 거 두 개를 갖다가 더하거나 빼거나 곱하면 다 연속이라 그랬죠. 그죠? 여기에서 요거를 빼면 gx 남죠? 걔도 연속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된다. 얘네 둘이 연속이야. gx는 나눠야 되지. 그죠? 나눌 땐 뭐라 그랬어요? 반드시 0이 아니라는 보장이 필요하다 그랬습니다. 그쵸? 근데 여기에 그런 말이 있어요? 없지. 없으면 안 돼. 얘도 보면 gx도 연속이다. 연속인 거 둘이 곱해도 연속이다. 맞아요? 맞아요. 곱하면 gx가 나오니까. (148번)
둘이 곱한 게 2에서 연속이랍니다. 그럼 2에서 fx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세요. fx. 2에서 fx는 먼저 좌극하는 1이고 우극하는 3이야. 얘가 불연속이죠. 근데 곱해놨을 때 0이 되게 만들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한번 잠깐 생각을 해봅시다. 얘는 얼마가 될지 몰라요. 그래서 일단 식을 씁니다. x가 2로 가는 우극한이니까 x가 2보다 큰 거 아니야. fx 곱하기 gx를 보면 x 플러스 1에다가 x 플러스 k 이렇게 생긴 거고, x가 2로 가는 좌극하는 마이너스 x 플러스 3 x 플러스 k. 얘네 둘이 같아야 돼요. 함수값은 어차피 여기에 딸려있기 때문에 똑같아요.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함수값을 확인하는 경우가 그리 많진 않아요. 자, 그럼 여기서 보자. x가 2로 간답니다. 그럼 얘는 3 곱하기 2 플러스 k가 나올 거예요. 얘는 1 곱하기 2 플러스 k가 됩니다. 얘네 둘이 똑같대요. 그치? 그럼 k가 얼마가 돼야 돼? 얘가 0이 돼야 똑같겠죠. 그래서 k는 마이너스 2예요. 이러한 일련의 과정 때문에 잘 보세요. 얘가 연속이 되려면 곱한 애가 연속이 되는데 둘 중에 하나가 불연속이야. 이해돼요? 둘 중에 하나가 불연속이면 무조건 나머지 하나가 0이 나와야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fx가 불연속이죠? 둘이 곱해서 연속으로 만들 거면 곱해진 애가 무조건 0이 나왔어야 돼요. 알겠습니까? 그래야 연속일 수가 있다. 됐죠? 요거 기억하면 나중에 써먹을 때가 꽤나 많습니다. 그 다음 t에 대하여 x에 대한 2차 방정식의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를 ft라고 하자. 실근의 개수 뭘로 찾아요? 2차 방정식의 실근의 개수는 판별식으로 찾죠? 판별식을 써봐요. b제곱 4t제곱 마이너스 4 곱하기 2t 플러스 3. 얘가 0보다 크면 빵. 아니지. 2. 얘가 0이면 1. 얘가 0보다 작으면 빵.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지? 전개. 4t제곱 마이너스 8t 플러스 12. 네. 마이너스 12. 자, 요거만 마무리할게요. t제곱 마이너스 2t 마이너스 3이니까 인수분해해 보면 t 마이너스 3, t 플러스 1 이렇게 나오고, 그래프를 그리면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 여기가 3이에요. 그럼 잘 보세요.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3보다 크면 2가 나온다는 얘기고, 마이너스 1일 때, 3일 때는 하나. 근이 하나란 얘기예요. 이거 지금 판별식이에요. 마이너스 1에서 3 사이면 근이 없다가 되는 거야. t는 a에서 불연속이래. 불연속이 되는 순간이 언제냐면 마이너스 1보다 작다가 마이너스 1 됐다가 마이너스 1보다 커지는 순간에 두 개였다가 하나였다가 빵개가 되죠. 그치? 마찬가지 3에서도 0이었다가 하나였다가 두 개로 바뀌어요. 맞습니까? 그래서 마이너스 1하고 3에서 네, 불연속이다. 됐니? 네. 나머지 한 문제 하고 연속은 마저 이어서 이따가 점심 먹고 진행하겠습니다.